반갑습니다. 홍 소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올파포, 소위 올파포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단지 건너편에 지금 와 있거든요. 지금이 일요일 오후에서 저녁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간인데요. 6시 좀 7시 사이인 것 같은데 뭐 단지가 비교적 평온하고 조용하네요. 주변에 생각한 것보다는 국내 최대 12,000세대가 넘는 최대 단지 그 자체만으로도 뭐 상징성, 그 다음에 영향력,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단지 내 상가 초기 분양 이야기를 좀 담았었는데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요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7평에 700만 원 월세를 내는 곳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가볍게 현장을 담아보려고 왔습니다. 전체 업종이나 분위기는 건너편이 가장 잘 보일 것 같아서 포레온 스테이션 5, 포레온 스테이션 5 가장 메인 상가죠. 이게 전체 5호선과 9호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9호선은 돌아서 이쪽을 돌아서 저 위쪽으로 있고 약간 외진 곳에 있습니다. 가장 메인은 아무래도 5호선이죠. 그래서 5호선 중심으로 상가를 대규모로 3블록을 지었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메인 블록을 빨간 벽돌조로 해서 고풍스러우면서도 중후한, 그리고 주변의 상가들은 굉장히 현대식하게 해서, 그러니까 가운데에는 클래식한 분위기로 고풍스럽고 중후한 멋을 냈다면 양 사이드는 굉장히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미려하게 깔끔하게 굉장히 앤틱한 분위기도 좀 담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저층부는 공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공실들이죠. 이렇게 쭉 저층부 공실들. 요거는 출입구, 2번 출구 나와서 바로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단지 내로 출입구, 그리고 쭉 요 뒤로도 공실, 저것도 출입구, 그리고 드문드문 출입구, 그 다음에 쭉 공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층 위주가 공실이 대부분이죠. 특히 이 출입구 앞에, 지하철 출입구 앞에 단지 내 상가로, 단지 내로 연결된 이 관통로 주변으로 상가 분양가가 상당하죠. 1억 2, 3, 4, 5천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주변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본사에서 직영점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 유지하지 않는 한 개인이 뭐 1억 4천, 1억 5천 10평만 해도 임대료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어려운 거죠. 개인이 저 월세를, 이런데 10평이면 제가 보기엔 월세 한 300 정도면은 거의 그럭저럭. 예를 들자면 배우가 12,000세대라 그래서 이곳으로 12,000세대가 전부 몰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곳으로 12,000세대가 전부 흡수된다. 그러면 뭐 여기는 무조건 분양받아야 되고 무조건 사야 되죠. 하지만 분산되잖아요. 9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대중교통의 버스, 이런 걸 이용하는 분산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물론 환승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5호선을 통해서 곳곳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9호선도 직행이 있기 때문에 9호선을 이용해서 빠르게 환승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000세대를 오로지 그대로 받는, 그래서 분양가를 뭐 1억에서 1억 5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게, 이 둔촌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기존의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를 넘는 넘사벽의 분양가거든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최소 30% 정도는 걷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높아요. 단지 내 상가의 안정성,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에 갖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단지 내 상가라서 한계와 문제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로드형의, 대로에 속해 있는 로드형의 단지 내 상가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단지 내 상가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그러니까 뒤에는 수천 세대 이상의 사람들이 충성 고객으로 되고, 로드에는 많은 일반 통행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하철의 유동성이 풍부한 것에 혜택도 보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분양가나 여러 가지 고려한 점들을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억 3, 4, 5천은 무리다. 그거 쳐줘도 제가 보기에는 뭐 1억 선이면 충분하다 전 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7, 8천에서 1억 선이면 전 된다고 보고요. 저층 위주로나 안 좋은 층들은 좀 더 싸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말한 아까 그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 로드의 2층부에는 병의원들, 2, 3층에는 다 병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쭉. 이건 예상되는 포지션과 MD 구성이죠. 세팅 구성이죠. 그 사이사이에 근데 학원들이 있어요. 학원들도 그 사이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학원들, 여기도 이거 학원, 이것도 학원이네요. 그러니까 병의원으로 다 채워지는 건 아니고, 병의원도 이제 지원을 많이 받죠. 뭐 인테리비 지원이라든가 렌트프리 지원, 뭐 1년 이상 2년까지 렌트프리, 왜 장기 계약으로 가야 되니까 2년 정도 요구할 수도 있고, 워낙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테리비 지원도 요구합니다. 이런 것들 빼고 나면 솔직히 말하면 한 2년 정도 손빨 수 있어요. 그렇게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지원과 렌트프리를, 여기는 좀 더 강자기 때문에 싸게 뭐 6개월 정도 렌트프리에 인테리비 얼마 요 정도로 서로 합의하에 들어올 수 있고, 워낙 조건이 좋기 때문에 12000세대에 역을 낀 로드형 상가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소위 입주자가 임차인이 갑이냐 임대인이 갑이냐에서 서로 치열하게 이제 트러블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공실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뭐 공실 쭉 1, 2, 3, 4층부는 많이 공실이 보여요. 지금 쭉 다 비어있죠. 그래서 저층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병의원 한 2년 해서 장기 렌터프리 하고 최소 뭐 5년에서 7년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맺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러려면 임대인이 경제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왜 대출을 좀 끼고 여러 가지 유지 관리하는 것들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니까 뭐 예상한 것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건 뭐예요? 저층부예요, 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층부는 능력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기 채워진 것들은 이제 협의를 빨리 하는 거죠. 내가 좀 내려놔야 돼. 내가 임대인이면은 렌트프리라든가 인테리비, 아니면 학원이라면 학원에 관해서도 좀 렌트프리 기간, 왜 학원이 많이 벌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 몬테소리부터 해가지고 해법이거든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해법이나 몬테소리 많이 들어오는 건데, 저런 데가 매출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높은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으면 내려놓는 게 가장 좋은 점이겠죠. 물론 가장 베스트는 아까 그 말한 세 가지 조건을 살려서 임대, 임차 둘 다 윈윈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러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가 전체가 다 채워지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분양가였다. 그래서 한번 쭉 이렇게 외관에서 보셨으면, 넘어가서 지하 출입구를 통해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출입구 쪽에 공사 현장이었는데, 여기 문을 개통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게 원래는 여기밖에 없었죠. 1번으로 1번, 그 다음에 이쪽 2번, 양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이 쫙 있고, 이걸 통해서 이제 올파포 딱 들어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와, 이야, 예, 지하 2층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빨간 고풍스러운 적벽돌 위주로 호르몬 스테이션 5 해서 지하 2층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준호 헤어,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 그래도 잘 나가거든요, 준호. 근데 지하 2층에 있어요. 근데 장점이죠. 지하 2층에 있으면 아이디 헤어 다 이 프랜차이즈 미용실이고 잘 나가는 곳에만 있는데, 출입구니까 장점이죠. 지하 2층이면서도 싸고 출입구기 때문에 사람들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그죠? 그래서 여긴 지하 2층에 많이 투석 지하 2층에 있어요. 4층 쭉, 4층도 상가들이 관리사무소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부 앞 전면에만 좀 상가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3층 1, 2, 3층이 메인이죠. 4층에 이제 부분적으로, 그리고 2층도 많이 찼네요. 보시면
3층에도 이제 입 빠진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사이드. 이런 사이드 측면은 이제 여기가 통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게 되는 것. 가시성 접근성에서 조금, 물론 단지 내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이게 층에서 좀 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채워진 거예요. 먹통형. 정형외과는 아무래도 이제 베드가 있어야 되니까 베드와 관련된 뭐 처치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먹통형에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보통은 이런 단지 내 상가들의 먹통들은 뭐가 많이 들어오냐면 이런 식으로 앞에 메인을 병의원을 넣고요. 그 안쪽에 이제 부대 시설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없는 뭐 치료실, 처치실, 베드, 그죠? 이런 것들을 이 안쪽에 넣으면 저렴하게 유지 관리하면서도 크게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쓴 건 아무래도 여기가 넓고 크기 때문에 조건이 안 맞아서 유리 쪽으로 한 것 같아요. 요즘 사이드가 작잖아요. 아무래도 유지 관리비 2차원에서 월세가 너무 높으면 초기에 좀 애를 먹죠. 그래서 여기도 산부인과가 있잖아요. 산부인과 이게 조금 분만실이라든가 큰 산부인과 같으면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만실이 없는 그냥 세개호실을 넣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부인과 같아요. 가볍게 처치하고 가볍게 상담하고 저기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큰 처치실과 베드룸이 없는 입원 관련된 거나 이런 중환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규모 있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예 먹통만 있는 데가 있고 바깥쪽에 3층 경영이 많이 채웠고 드문드문 아까 몬테소리 여기 있네요. 음악학원 몬테소리 이런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걸 묶어서 병의원으로 연합해서 왜 분양자가 여럿이면 이제 이게 일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은행이 이렇게 여기 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역시 12,000세대의 로드형 단지 내 상가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병의원이 많네요. 나중에 한번 렌트 프리 조건들과 지원 조건들이 어땠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맨파워 비뇨기과, 그러니까 이 업종 하나로만 단지 내 상가에 비뇨기과 안 들어갑니다. 단지 내 상가에 비뇨기과는 안 들어가고요. 비뇨기과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냐면 역세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유동성이 많은 곳, 여기 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그 다음에 배후에 여러 가지 뭐 직장인들, 그 다음에 대규모 주거타운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조건.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죠.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맨파워 비뇨기과. 근데 비뇨기과인데 왜 앞에 하나 하고 뒤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비뇨기과니까 수요가 제한적이죠. 일반적으로 감기, 몸살, 뭐 무릎이 아프다던가 척추가 아프다던가 이런 것들이 아닌, 그죠? 치과, 정형외과, 이런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것들은 이제 로드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고 비뇨기과는 수요가 한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부터 비뇨기과에 대한 약간 꺼려하거나 부정적인 분위기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이 계속 바뀐 것들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2층에 초창기에 학원들이 많이 찼었어요. 그리고는 병의원을 많이 채웠고요. 1층은 아시겠지만 이제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장 공실이 많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통로 주변으로 다 공실. 그러니까 이런 데 보고 이제 뭐 임대료가 높다, 둔촌 파크포레온이 아직도 공실이 심각하다. 이제 1층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분양가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1억 2, 3, 4, 5천을 깔고 가고 1억에서 8, 9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칸을 이렇게 쪼개서 써도 자생력이 없는, 그래서 여기 한 1, 2, 3년 뒤에 다시 와서 보면은 이 업종들이 계속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가장 좋은 건 이제 동선상으로 연결되는 곳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지 내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으로 연결되는 곳들, 단지 내 상가와 접해 있는 곳들, 그래서 여기는 단지 내와 연결되어 있는 곳과 단지 내로 연결돼서 가는 곳의 동선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국민은행 이렇게 그죠. 지난번에 가장 이제 먼저 개통됐던 이쪽은 개통이 안 됐었어요. 2번 출구는 막혀 있었고 공사 중이었고 1번 출구 쪽으로 많은 분들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국민은행, 물론 이쪽으로가
메인으로 많은 주거 세대들이 있고 요 사거리 부근으로가 굉장히 번화하진 않고 유동성은 많아요. 활성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은행이 이쪽보다는, 이쪽은 이제 단지 내들이 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일반 원도심의 로컬과 연결돼 있는 사거리에 가까운 여기를 이제 들어온 거죠. 여기는 아직도 공실이네요. 하나은행 ATM기 같고, 하나은행이 여기에 ATM기를 두고 웃긴 건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은행은 진짜 파격적으로 1층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지하 1층에 하나로마트가 들어왔네요. 지하 1층에 하나로마트가 크게 들어왔네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 1층도 이 다 이제 음식점들이에요. 다 음식점들. 여기 지하에 음식점들이 사이에 빠바가 지하 1층에 있고요.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요 정도하고 몇 개가 있었죠. 많이 채워졌네요. 그 앞에. 여기가 이제 기존의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길, 엘리베이터와 연결되는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베이터 있고, 그죠? 에스컬레이터 있고. 그래서 요 주변으로 이제 여기에 딱 좋아요. 내려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려서 이렇게. 그래서 그 중심으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더 비싼 거겠죠, 그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놓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약간 사이드고 외졌지 않습니까? GS 더 프레시도 여기 들어왔네요. GS 더 프레시가 요즘 공격적으로 마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한 600여 점이 된다고 하고요. 요즘에 전투적으로 굉장히 동네를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GS가 요즘 공격하고 있다. 하나로와 이제 충돌하겠네요. 여기도 신선식품이 강세, 여기도 신선식품을 메인으로 많이, 프레시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선식품의 두 강자들이 맞붙었네요. 지하 1층, 그 다음에 여기 지하 2층. 그래서 준호형. 이게 지금 지하철로 가는 출입구죠. 여기 지하철로 가는 출입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많이 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로 아까 이디야가 메인은 옆에 있고, 여기 모객을 위해서 여기다가, 모객을 위해서 이쪽으로 다니는 유동성을 보이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보면 이게 보입니다. 여기 딱 여기 이디야가 있다. 이디야의 충성도 높고 아무래도 고정 고객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인데 여기 딱 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노출되게 여기다 놓고 메인은 여기다 놓네요. 준호는 자리 잘 잡아준 것 같습니다. 이쪽 안쪽은 뭐 바디, 스튜디오. 조금 떨어지죠. 이 안쪽은 사이드고 외진 곳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싸거나 파격적인 지원이 많지 않으면 여기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경험 빨간 펜이 이런 지하 2층. 그래서 해법이 저는 위에 위층으로 간 건 대단히 파격적이었다고 보고요. 엄청난 지원이 있을 것. 그 다음에 투썸. 제가 이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테이션 5는 어떤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가서 뭐 1층 잠깐 살펴보고 스테이션 9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